안녕하세요. 가족치료 오늘 14째 주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드디어 한 학기가 거의 다 끝나게 됐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한 학기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그런 한 학기였습니다. 모두가 기대한 학습과 또 여러 가지 학업의 정진에 대한 꿈이 조금 많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어떤 성취 욕구가 많이 퇴색되고 좌절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학업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해 주신 우리 귀한 학우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 큰 학업의 정진과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윤리 문제인데요. 가족 치료의 윤리적인 쟁점 문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의 윤리 문제는 또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윤리라는 것은 모든 학문이나 어떤 과학 또 이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윤리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는 중요한 가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인가, 사회에서 용납이 되는가, 용납이 되지 않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에도 가족 치료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담에도 반드시 윤리가 따라오고 또 우리 가족 치료 학회나 상담 학회나 여러 기관 단체에도 반드시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윤리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그 기관 단체 회원이 잘못을 했다,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자격이 상실된다거나 또 박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또 뭐 시장이나 군수들도 뭔가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를 한다든지 실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사임하고 내려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상담자, 가족 치료자들도 또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윤리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윤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또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상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해야 할 그런 태도, 자세를 규정하고 가르치는 것이 윤리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가치와 윤리라고 했습니다. 가치, 윤리,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선하다 또는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또는 개인의 선호도, 이것을 일반적으로 가치다, 밸류,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없다,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이 바르다, 틀렸다, 옳다, 그러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고자 할 때 지침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어릴 때부터, 우리 유치원 때부터 옳고 그름,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손을 씻으라, 말을 이쁘게 사용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도 요즘보다도 과거에는 훨씬 더 윤리, 도덕, 바른 생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생활의 바른 도리, 지침, 행동,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서도 이 상담의 어떤 행동, 태도, 또 사고, 윤리, 도덕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야 되는 거죠. 치료자의 가치 체계 요소는 전문적인 측면도 있고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에게 배우거나 또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가치, 어떤 체계, 도덕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측면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개인적인 어떤 가치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공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담의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몇 가지 어떤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오토노미 자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자율적 선택 권리가 있다. 내담자가 강압적으로 억압당해서는 안 된다. 내담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상담자를 선택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담 상황에서 억압당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오토노미,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윤리 안에는 선행, 내담자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유익을 제공하는 것, 이 선행이라는 관점인데요. 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내담자에게 최대의 유익을 제공하는 것, 베네피시언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선행의 관점이 또 있어야 되고 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해함,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무해함의 그런 윤리성도 있어야 되고 또 justice, 공정성, 공정하게 대우해야 된다. 어떤 내담자는 이렇게 대우하고 저런 내담자는 저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할 수 없이 공정하게 모두에게 공정한 자세와 태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fidelity, 엄격하고 엄수해야 할 공평하게 엄수해야 할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내담자와의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진실해야 되는지 그런 엄수성이 또 있어야 되고 정직성, 벨라시티라고 하는 정직성,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윤리적인 상담자가 가져야 할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침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담 윤리의 원칙은 내담자에게 덕이 돼야 되고 내담자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내담자가 자에게 수혜의 원칙,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차원의 윤리성을 가져야 된다. 내담자로 하여금 손해를 끼치고 내담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담의 윤리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윤리와 윤리적 딜레마 어떤 문제점을 보면 윤리는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행동화된 가치다. 윤리라는 것은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적인 또는 도덕적인 가장 기본적인 태도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윤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런 태도를 인간은 본성적으로 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남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틀렸다, 잘못됐다 이건 다 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어른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동물이 아닌 이상 사회를 구성하고 가정을 만들고 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어떤 가치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도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이죠. 언어적인 행동, 또 치유적인 행동, 또 문제 해결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반드시 윤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치료 실천에서 윤리적 딜레마는 두 가지 이상의 상충되는 가치, 두 가지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상충되는 가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윤리적인 의무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가족 치료를 하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어른들 가족 가운데 한 가족 안에서 부모에게는 손해가 된다. 뭐 이렇게 딜레마가 생길 수 있죠. 부모들에게는 이것이 올바른 것인데 자녀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적인 딜레마는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이기도 하고 상호 관계적이기도 하고 또 서로 관점이 다른 차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의 주요 원리 원칙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을 보면 내담자에 대한 책임으로서 다양한 존중, 다양성의 존중. 예. 다양성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 다문화 시대의 사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이제 어떤 인종적인 문제, 성별의 남녀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 어떤 출신 국가의 문제, 뭐 성격 지향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을 많이 한다든지 성별적인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차별을 한다든지 어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차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에서 차별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날은 아주 투명한 사회가 됐고 다문화 사회가 됐고 또 세계화된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든지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인터넷이나 사이버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까딱 우리가 실수하고 자기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 인식과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중관계 금지 치료자는 내담자의 사적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중관계라는 것은 공식적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그런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사적으로 상담 관계 외에 사적으로 사회에서 만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관계가 나간다면 상담 관계가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인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되 치료자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담자 가족 안에 있을 때 어떤 개인의 내담자들에게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치료자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결정을 지어준다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존중해주고 내담자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종결이나 의료에 대한 책임 치료자는 내담자가 치료적 관계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치료적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 내담자가 상담을 몇 차례 했는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치료 관계를
종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유를 줘야 됩니다. 치료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담자를 끝까지 붙들어 두고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붙들어 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 종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자유를 부여하고 내담자가 자유롭게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지된 동의라는 것은 상담 관계, 치료 관계가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가 자신의 권리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다 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한다, 상담을 시작한다, 여기에 동의한다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된 다 알려진 동의, 예를 들어서 상담 비용은 얼마이고 시간은 얼마고 또 상담 횟수를 꼭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또 선택할 수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만약에 상담을 약속해 놓고 상담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담자와 상담자는 서로 동의를 하고 계약을 올바르게 균등하게 민주적으로 잘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담자 자기 뜻대로 운행하고 시행하고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상담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지된 동의, 이미 잘 알고 있고 잘 알려진 대로 내담자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고지된 동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비밀 보장의 한계, 이 비밀 보장도 반드시 상담은 비밀 보장을 하긴 하지만 어떤 생명 위협이 있다든지 어떤 그 가족 안에서 폭력이 있다든지 상담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연락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사전에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비밀은 일반적인 비밀은 반드시 보장하지만 그런 비밀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치료 기록의 어떤 성격과 범위, 이렇게 상담자, 치료자가 상담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내 혼자만 보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이것을 보여준다든지 개방하지 않는다, 오픈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약속과 실천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내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치료자의 직책, 또 경험, 훈련, 전문 영역에 대해서도 내담자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본 상담자는 누구누구이고 어떠한 직책을 지금 상담실에서 갖고 있고 또 그동안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무엇을 훈련했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또 내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어떤 위치, 어떤 전문 분야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윤리적인 책임이고 또 책임 있는 자세일 수 있습니다. 치료 모델과 대안, 앞으로 치료 모델은 이런 것을 사용할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대안은 이런 것들로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과 장래에 대해서도 상담 치료의 장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예상되는 치료 기간은 대략 한 몇 주, 몇 회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치료에 따른 위험성,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어떤 난감한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비용이나 청구 방법, 현금이다 아니면은 카드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야 되죠. 내담자의 치료 중단 권리도 있다. 내담자가 몇 차례 약속을 해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는 것도 내담자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담, 가족 치료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과 여러 가지 상담 상황 속에서 윤리적인 문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고 내담자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고 내담자에게 자율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담 윤리가 가족치료 윤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또 내담자는 받아들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족치료의 윤리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